네, 해마다 세계 자동차 시장 흐름과 새로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모터쇼인데요. 2019 서울 모터쇼가 지난 29일 개막해서 지금 한창 다양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수소차와 전기차로 대변되는 친환경차가 모터쇼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친환경차의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또 그동안 쉽게 접해볼 수 없었던 수소차도 이번 모터쇼에 가면 볼 수 있는지 과연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대 스마트 자동차공학부 최영석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영상으로 좀 보긴 봤는데 2019 서울 모터쇼 혹시 가보셨나요? 네, 일요일 날 아기들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주차하는 데만 한 30분. 그 정도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전시장의 차들은 좀 보기 힘든 정도. 사람이 워낙 너무 관심들이 많아서. 많다 보니까. 예, 그 열기가 뜨겁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사실 매해 모터쇼를 보게 되면 그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트렌드가 엿보이던가요? 이번 모터쇼 예. 트렌드는 좀 나쁘게 말하면은 혼합. 혼합, 네. 하이브리드.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모터쇼가 얼마 남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모터쇼라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그리고 기존 제조사들 네네네. 중심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회사들이 뭘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갔었는데 그렇죠. 컨셉카나 뭐 네. 그다음에 신차들 맞습니다. 소개하는 예. 자리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다르게 예를 들어서 한전의 부스가 나와 있고 아. 이동통신사의 부스가 나와 있고 뭐 통신사, 초소형 예. 자동차들 부스가 한 절반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양성이 존재를 하면서 이게 과연 모터쇼의 이름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앞으로 하는 이제 그런 느낌, 좀 복잡 다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워낙 전장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나 맞습니다.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모터쇼의 주인공은 완성차 브랜드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브랜드들이 참여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국내 기업 중에는 현대, 기아, 르노, 삼성, 쉐보레, 쌍용 다. 5개사 다 참여했네요. 네네. 그리고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규어, 랜드로버, 벤츠, BMW, 포르쉐, 네. 닛산, 뭐 토요타, 혼다 등 다 나왔는데요. 이제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테슬라가 모터쇼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최초 참가라고 돼 있네요. 네네. 그리고 모델 3 차량을 처음 보인 거 정도고, 그리고 이제 시트로행이 나왔다 하는 부분도 그렇네요. 좀 눈에 띄고. 근데 특히 더 눈에 띈 거는 이제 네. 나와야 될 회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어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우디 폭스바겐, 아우디 폭스바겐 없었나요? 네, 그리고 볼보, 그리고 볼보도 포드, 없었어요? 네, 포드 크라이슬러.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에 물론 GM이 15레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만은 캐딜락 브랜드 같은 경우에 차가 없었어요. 약간 그럼 이제- 단골 손님들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모터쇼에는 반드시 나와야 될 그러니까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인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안 나와도 차를 팔 수 있다. 굳이 안 나와. 네, 굳이 안 나와도 팔 수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이 약간 뭐 참여 정신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터쇼엔 그래도 당연히 나와서 네네. 이 수많은 관중들이 왔으니까 한번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쇼맨십 같은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이제 모터쇼 자체에 대한 위상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이게 뭐 국내만의 추세는 아니고요. 이제 전 세계가 다 약간 그런 예전 같지 이제 않는. 네, 그리고 특히 거네요.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들 분들 네네. 말씀으로는 자동차 회사 자체의 뭔가 아이덴티티나 컨셉이 상당히 많이 약했다. 이제 그게 꼭 그들 자동차 회사들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네네. 그런 걸 안 보여도 될 정도로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됐습니다. 네. 앞서서 올해 트렌드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혼합, 하이브리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게 뭐 여러 다른 통신사나 아니면은 부품 업체들과의 그런 하이브리드도 되겠습니다만 그 연료에 있어서의 하이브리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친환경차.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사람들도 가장 많이 관심을 네. 가지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보여준 이제 수소 네.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집중돼 있었고요. 전체 메이커 중에서도 보면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라든지 벤츠, 닛산, 현대기아는 이제 전기차 쪽 위주로 많이 보였고 네. 또 현대는 이제 수소차에 관련된 부분들도 보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수소차는 사실 뭐 아무래도 지금 뭐 공도에는 대부분 내연기관 차들, 네네. 가솔린, 뭐 디젤 이런 차들이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좀 높았을 것 같거든요. 어땠나요? 일단 수소차는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많이들 보시고 특히 현대 같은 경우 이제 수소 버스 또 수소 전시를 버스. 예. 했는데 뭐 외견상 별로 다른 점은 없어요. 버스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수소 버스는 전기 버스보다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인기가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차까지 다 나와서 전시를 했다는 게 일반 대중들에게는 수소가 굉장히 멀리 있는 차처럼 느껴졌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이제 그런 정도의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서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 특히 해외 브랜드 외제차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뭐 제규어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내놓는데 왜 우리만 유독 수소차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네. 전 세계 제조사 중에 전기차와 수소차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특히 지금 정도 양산 체제를 예를 들어서 수소 그러면은 이제 도요타. 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용 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수소 쪽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기 쪽으로는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른 회사들이 많이 하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부와 함께 수소차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도 왜 수소차 말고도 그러니까 뭐 다른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충분히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유독 수소차에 더 공을 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는 거하고요. 예. 그리고 현대는 전략적으로 이제 수소와 전기 둘을 다 택했고요. 사실 뭐 어제도 현대자동차 이제 있는 직원분 만났는데 한 10년 전에 그렇게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현대차에서 수소를 할 거냐, 전기를 할 거냐, 하이브리드를 할 거냐, 네네. 내연기관을 할 거냐 했을 때 그때 전략이 뭐였냐면 전부 다 한다. 다 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전략이 아닐 수 있는데 네. 그게 자신감일 수도 전략이 있겠네요. 돼버린 거예요. 아니요 선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네,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아직 예측하기 힘든 그럴 상황이었던 경우에는 이제 거죠. 몸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전부 다 해보는 거로 해서 진행을 시킨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경쟁력인 요소로 조금 작용할 수가 있다. 특히 지금 그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넥소 같은 경우에는 네. 승용차 부분은 전기와 수소가 좀 오버랩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용으로 간다거나 버스, 트럭 네. 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전기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염 배출원도 크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부분들에 대한 대응은 아주 잘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현대자동차 하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소나타 때문이었거든요. 뭐 네네. 이름 빼고 다 바꿨다라고 네.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던데 네.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뭐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다고. 네, 뭐 솔라 루프라고 해서 이제 네. 그 태양광을 지붕에 올려서 충전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실효성 부분에서는 네네. 차라리 하이브리드보다는 네네. 전기차에 아예. 올렸으면은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는 주행을 하면서 엔진이 가동을 해서 충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기 충전이 때문에 안 차라리 되니까. 전기차에 올렸으면은 좀 더 이제 효과를 뭐 얻지 않았을까 하고 아마도 이 소나타가 신차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기술들하고 뭔가 차별화 두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그 기술은 이제 다른 전기차에도 전부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2019년 1분기 그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지금 소나타 그랜저가 모두 탈락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소나타 신형 소나타로 좀 반전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이런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왜 그러냐면은 그 차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네. 자동차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승용차 위주에서 SUV나 SUV 뭐 쪽으로 RV 다 넘어갔어요. 맞죠. 많이. 그리고 특히 이제 자동차를 패밀리카로 쓰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간에 대한 이제 넓은 차들에 대한 네. 이슈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잘 만든 차지만 이제 다시 그 브랜드 효과를 가져가는 거는 조금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모터쇼 최영석 교수와 함께 살펴봤고요. 서울모터쇼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킨텍스 네, 일산 맞습니다.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는 것도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석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